제가 오늘 또 뭐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걸 실제로 척수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7년 차인데 저는 저걸 처음 봤어요. 환자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여성 척수장애인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척수학회 홍보대사 권민지이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재활원 재활학과 전문의 김은유 과장입니다. 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정성진입니다. 네, 저는 대학 척수학회 남자 홍보대사 박위라고 합니다. 여성 척수 장애인 분들도 CIC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거든요. 자가도뇨 시작 후에 외출을 할 때 특히 여성분들은 거울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화장실에서는 CIC를 어떻게 하는가, 도뇨 전에는 청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티슈 사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CIC라고 얘기하는 것은 청결 간헐적 도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도에다가 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완전히 무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940년대, 50년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환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는 이게 무균이 아니고 클린 정도만 되면 되겠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무균이 아니더라도 그냥 비누로 잘 닦고 물로 잘 닦고 이제 뭐 물티슈나 이런 걸로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도뇨 카테터 이용 시에 좀 선택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걸 좀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여성의 요도 길이는 남성에 비해서 짧아서 카테터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하지만 도뇨하는 자세나 장소에 따라서 긴 카테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요도 입구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상체를 좀 많이 구부려서 CIC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앉는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직으로 다리를 벌리기 어려워서 자세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리를 벌리는 보조기를 사용하여 하거나 의사와 진료 후에 경직약을 조절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또 뭐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레그 스프레더라고 하는 그 다리를 벌림을 유지해주는 보조 기구인데요. 그래서 다리 양쪽에 끼고 자세를 유지하면서 CIC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실제로 척수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CIC 훈련을 할 때 사용도 하고, 그런데 경직이 너무 심하시거나 환자분들 따라서는 오히려 맞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7년 차인데 저는 저걸 처음 봤어요. 환자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넬라톤 하기가 불편한 점들이 여성 척수장애인 분들이 좀 더 많으시거든요. 그럴 경우는 배를 뚫어서 백을 차는 여성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위생적이고 감염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될까요? 저희가 이렇게 외래에서 환자분들 보시면 그냥 소변줄을 아예 갖고 있던지 하복부에다 구멍을 내서 소변줄을 넣고 있던지 소변줄을 쭉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이제 CIC를 하는 것이 감염의 위험률도 낮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광에 소변줄이 항상 있게 되면은 방광 자체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고려하면은 CIC를 하는 것이 가장 환자 몸에도 좋고 사회생활에도 이제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수장애인 분들도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도뇨 CIC 하는 것이 누가 알까봐 조금 겁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숨길 일은 사실은 아닌데 먼저 알리고 싶지는 않은 경우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우리 박이님은 어떠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요,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백수 생활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재활을 열심히 해와서 저는 회사를 아직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닌 경험은 없어요. 근데 일단 제가 워낙 활발한 스타일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다치고 2년 동안은 저는 진짜 소변백을 가지고 다녔어요.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저는 이제 보통 영화관 이제 옮겨 앉았었거든요. 그럼 옮겨 앉을 때마다 제 몸에 이 소변백이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조금 솔직히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소변백이 가지고 있는 게 좀 부끄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소변을 볼 때 우리가 남성분들은 보통 일어서서 보시고 여성분들은 좀 앉아서 보시고 사실 소변 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소변줄을 이용해서 카테터를 이용해서 소변을 보는 것도 하나의 도구를 이용해서 소변을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소변을 보면서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카테터와 물티슈와 물통을 항상 구비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도 일부러 한 번씩 보여줍니다, 화장실에서. 그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약간 TMI로 항상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너네도 이걸 알아야 된다. 왜냐면 왜 우리가 장애인 화장실이 필요하고 이 공간이 필요한지 친구들한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럼 보여주니까 이제는 친구들이 어딜 갈 때마다 야 여기는 야 장애인 화장실 없는데 괜찮겠어?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저보다 먼저 야 너 소변 봐야 될 시간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 제가 왕이 된 느낌이기도 하고 저는 좀 이제 부끄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라클 채널에 제가 휠체어 타고 쉬하는 법이라고 해서 이런 영상도 있거든요. 참고.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CIC를 뭐 숨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먼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CIC 카테터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손바닥만하게 작게 만들어졌다든지 또는 뭐 여성들 같은 립스틱 모양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하면 자신의 그런 프라이버시도 유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IC 하는 시간이 되게 또 중요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보통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4시간마다 한 번씩 하라고 권유를 하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외출을 하다 보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하기가 어려울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시간을 놓쳤을 때는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CIC를 시작할 때는 시간에 맞춰서 4시간에서 6시간마다 사실 하라고 많은 경우에 그 CIC를 배우는데요.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소변이 적게 생기고 밤에는 소변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낮에는 CIC 하는 시간 간격이 더 길어지고 밤에는 조금 더 짧아집니다. 자가도뇨를 통해서 한 번에 제거하는 소변량은 500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많이 차서 방광이 이렇게 과팽창을 하게 되면은 방광요관 역류나 요로 감염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방광 자체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나누어서 마시고 CIC 하는 시간에 맞춰서 도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변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척수 손상 환자분들은 낮에는 소변이 많이 나오고 밤에는 소변이 많이 안 나오고 밤에는 소변이 몰리는데 왜 그런지를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낮에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시는 시간이 많아서 다리로 수분이 몰려서 누우면 신장으로 혈액순환이 많아지게 되면서 척수 손상 환자분 중에 특히 경수를 다치신 환자분들은 항인효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미리 누워서 소변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 전에 소변을 제거하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되도록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항인효 호르몬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항인효 호르몬제는 많이 이렇게 환자분들이 복용을 하시나요? 그 생활 습관을 바꾸고 물을 드시는 시간을 다 바꿨는데도 사실 안 되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밤에 소변이 많이 생기면 새벽에도 2-3번은 일어나서 그거를 제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사와 진료 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항인효 호르몬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CIC를 하는 도중에 환자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또 뭐 땀이 많이 나고 이렇게 혈압이 오르고 뭐 이래서 이제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 이제 주로 그런 거죠? 많은 분들이 과반사로 알고 있는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 때문인데요. 이는 보통 흉수 6번 이상인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딱딱한 변이 차 있는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앉은 자세에서 혈압을 자주 측정하고 조여있는 옷을 풀어주고 방광을 제일 먼저 확인하여 소변을 제거하여 줍니다. 그리고 딱딱한 변이 없는지 욕창이나 골절 등 과반사를 유발하는 다른 원인은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수축기 혈압이 계속 15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고 혈압과 증상을 모니터합니다. 제가 지금
참고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저희 응급카드 키트인데요.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을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은 이 카드를 휴대하고 있다가 응급시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면은 상당히 위중한 상태가 되는 건가 보죠? 네, 혈압이 계속 높아진 상태에서는 뇌출혈이나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치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요일을 좀 느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대변 보는 주기가 보통 하루에서 이틀 자약을 넣어서 배변을 하는데 조금 제가 배변을 못했을 때,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이상 못했을 때 가끔은 소변이 마려울 때가 아닌데도 제가 가끔씩 요일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변량이 뭐 100ml 이하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그 신장의 위치랑 그 이제 변의 위치가 혹시 비슷해서 연관을 주나요, 서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배 안에 방광과 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에 변이 있는 상태에서 방광이 팽창을 하게 되면은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을 조금 더 과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은 방광에 소변이 많이 차서 팽창했을 때이지만 그 다음 이후로 많은 것이 변이 차 있을 경우에도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걸 오래 차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많이 환자분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나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CIC는 이제 할 때만 관이 방광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유치도를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소변줄이 갖고 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소변줄이 계속 방광에 있으면은 이제 뭐 염증도 더 생길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방광 자체가 이제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CIC를 하는 것이 더 우리 몸에는 좋습니다. 여성용 카테터는 여성 요도가 짧아서 카테터도 짧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요도에 카테터기가 들어가야 되는지. 요도에 카테터를 4에서 5cm 정도 넣고 나서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1에서 2cm를 조금 더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성 척수 장애인 분들이 앞으로 방광과 자가도뇨 관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이나 당부 좀 부탁하실 점들이 있는지. 여성분들은 요도가 짧고 요도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유치도뇨, 폴리를 오래 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실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 배뇨가 안 될 경우에는 CIC로 되도록 빨리 배뇨법을 바꾸고 건강하게 신경이성 방광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사회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팩트 타입 카테터나 소변백이 달린 카테터도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카테터를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IC는 이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이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성이라서 뭐 부끄러워서 이렇게 CIC를 이제 기피하게 되면 안 되고요. 항상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병원에서 이제 정확하게 배워서 CIC를 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자신의 이제 방광과 신장을 안전하게 이제 보존을 하고 또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평소에 궁금한 점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오늘 교수님들과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궁금증을 많이 알려주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척수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